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1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SBS 이정혜 기자고요. 이병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객원 진행을 맡았습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처럼 김수현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커튼콜에서는 몬스터 주식회사 도리를 찾아서 인사이드 아웃 같은 작품을 참여하신 픽사의 대표 애니메이터로 활동하시다가 독립하셔서는 오페라, 나무 등 뛰어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계신 세계적인 애니메이터입니다. 9년 전에 2015년 저희 SBS 디포럼 연사로 모셨을 때는 저희가 그 애니메이터계의 차세대 주자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공공연한 세계적인 애니메이터로 성장하셨습니다. 오수영 에리고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소개요? 네. 네, 애니메이션 만드는 에리고 감독 에리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병희 아나운서가 사정이 생겨서 못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객원 진행자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정희 기자가 그 전부터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정희 기자한테 객원 진행을 부탁했습니다. 오신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 성함 듣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 생각이 막 오면서 나더라고요. 그게 거의 10년 전, 2014년, 14년인가요? 네, 15년이었습니다. 네. 그때 참 어렵구나 싶은데 그때도 참 재미난 얘기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사실 에리고 감독님 모신 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이거 얘기거리가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미 그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뭐 어린 시절 픽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했지만 또 저희 요 커튼콜엔 또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쭉 그냥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경력을 보면 이제 서울대 서양학과 졸업하시고 애니메이터로 활동하시다가 졸업 작품도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이 얘기 좀 먼저 시작해 주시겠어요? 원래 애니메이션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나요? 저는 출발점이 어쩌면 이미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래요? 사실 아이들 다 좋아하잖아요. 만화나 그죠. 애니메이션 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다른 좋아하는 일도 찾고 그렇게 하는데 전 그냥 머문 거죠. 사실 거기에 계속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하다가 오히려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잠시 미국 생활도 좀 하게 되면서 그냥 미술에 대한 총체적인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쪽으로 열리면서 이제 전공을 회화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대학교에서 회화를 좀 이제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스토리텔링이고 결국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는 매 한 가지인데 그러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공교롭게 서양화 회화를 공부를 하면서 졸업 작품을 애니메이션을 하게 된 거예요. 좀 독자적으로 독학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서양학과에서 뭐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런 거를 가르쳐 줬을 리는 없고 그러진 못해. 근데 그때는 왜 교수님이 너는 왜 이런 애니메이션을 하니 이런 얘기는 안 하셨나요? 조금 그런 시각이 없지 않아 있었죠. 남들 안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다기보다는 그런 건 조금 있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을 텐데 벌써 그것도 거의 20여 년 전의 일인데 그때만 해도 졸업을 하려면 유화 한 몇백 호 사이즈를 해야만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매체나 이런 부분은 아예 규칙으로 어긋나는 거죠. 아예 이거는 규정에 없는 거니까 너 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해야 해. 해서 페인팅도 페인팅대로 하고 이제 영상도 사실 이건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니까 두 개를 다 했던 이제 일도 있었죠. 그랬구나. 그럼 유화도 졸업 작품이 있고 있어요. 네네네.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유화도 참 재밌게 했었었는데 그 후로부터는 이제 영상 쪽으로 쭉 이제 집중을 해왔네요. 특별히 어릴 때 너무 좋아 나는 이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서 꼭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어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진짜 90년대 키드기 때문에 그때가 딱 디즈니 애니메이션 황금기였거든요. 가장 어린 시절에 감수성이
예민할 때 디즈니의 이제 그 뭐 라이온 킹이나 알라딘이나 미녀와에서 이때가 팍 터질 때였어요. 그죠. 예. 그때 이제 뮤지컬 애니메이션도 그때 처음 정립이 됐던 거였으니까 그걸 이제 어린 시절에 접해버리니 네. 그게 제 자아 형성에도 많이 영향을 줬던 것 같고 네. 결국 디즈니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브리 애니메이션도 그죠. 있고 예, 그걸 보면서 꿈을 정말 키웠죠. 정말 네. 저런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 네. 그러다 이제 픽사로 들어가시게 그러게요. 되셨는데 근데 그 네네네. 과정이 그럼 대학 졸업하고 뭐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시다가 픽사로 가시게 되신 거예요? 뭐 일단은 석사 과정까지 제가 이제 네. 공부를 했어요. 이제 네. 미국의 UCLA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영화랑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면서 근데 참 회화과에서 공부하면서 하나 좋았던 거는 학생이기 전에 내 이야기를 하는 작가구나라는 딱 어떤 스피릿이 아, 그쵸. 딱 바뀐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은 학생이고 네. 난 계속 내 얘기를 하고 내 작품을 하는 습관이 들인 거죠. 그래서 대학 시절 내내 계속 단편 애니메이션, 단편 네. 영화를 계속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화제도 가게 되고 네. 학생 감독 출신이긴 하지만 그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영이란 것도 해보고 관객들이랑도 만나보면서 이제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다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졸업 때 되면 어떻게 뭐 현실적으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지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꿈은 디즈니 그리고 또 픽사에 네.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학교 학생들 분위기가 야 그래도 픽사 이런 지원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저도 감히 상상을 못했어요. 아, 내가 거기서도 어떻게 그 그러는군요. 픽사의 그 네. 네. 달나라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네. 명가에 근데 저는 단편 모음집을 제출을 했어요. 픽사의 아, 포트폴리오로. 네. 근데 네. 다행히 그걸 좋게 봐주셔서 이제 그래 인턴으로 와봐라. 그래서 인턴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인턴부터.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에리고닷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작품이 진짜 예전부터 그 학생 시절부터 했던 네네네. 작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단편을 탁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면 야, 이 한번 데려와서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픽사의 그 인사 담당자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좋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턴은 뭐 그러면 어떤 똑같이 일을 하나요? 인턴 때도? 인턴은 사실 이게 그쪽 문화일 수도 있는데 네. 약간 부트 지옥 캠프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12주 동안에 이제 정말 막말로 네. 이제 각 학교에서 날고긴다는 학생 졸업생들을 모아놓고 네. 12주 동안 약간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픽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제작하는 본인만의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픽사만의 어떤 스타일을 훈련시키듯 이런 어사이먼트를 내주는데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리얼타임 그 서바이벌 경쟁 프로 비슷한 게 10명 중에 한 명만 한두 명만 뽑히는 거거든요. 정말요? 네. 사실 저는 흥미로웠던 게 그런 아이디어가 없이 간 거예요. 그냥 네. 나는 픽사다.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미 전투 대세로 첫 1, 2주는 좀 헤매다가 네. 이거 장난 아니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것도 좀 길게 얘기하려면 너무 길게 얘기했었죠. 짧게 얘기하자면 네. 사실 그땐 안 됐어요. 네. 그 10명 중에 탑 1, 2는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헤어질 때 그때 이제 눈물을 머금고 안녕 할 때 근데 에릭 너 조금 기다려봐라. 뭔가 이런 잡이 또 포지션이 생기면 연락이 갈 수 있으니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2달쯤 있다가 연락이 딱 오더라고요. 에릭 너 다른 일 하고 있는 거 없으면 정식으로 하이어를 할 테니 진짜요? 예. 근데 그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작품으로 만들다가 픽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런 기술적인 걸 숙련할 새가 사실 없이 들어간 거예요. 네. 다른 친구들은 그게 이미 돼 있던 거죠. 난 애니메이터를 하기 위한 준비가 다 있던 네. 친구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안 됐던 거였지만 성장 과정을 봤대요. 처음 왔을 때에 비해 이제 너가 딱 인턴 끝날 때 그 갭이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생겨서 다시 부르게 됐다. 그렇게 이제 픽사에서 제대로 된 직원으로서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인턴 기간 끝나고 떨어졌을 때 되게 속상하셨을 엄청 것 같아요. 속상했죠. 네. 네. 고생은 엄청 고생대로 하면서. 하고. 네. 근데 또 시원섭섭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 이거 내가 작품 하라는 계시구나. 더 작품을. 아티스트로서 길을 가리라 네. 이렇게 마음을 네. 먹고 있었는데 네. 또
약간 자기 위안이었을 수도 있지만 네. 뭐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픽사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되신 거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들어가자마자 뭘 이렇게 맡아서 어떻게 돌아가나요? 그게 네. 이렇게 비유하면은 쉬워요. 그냥 실사 영화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촬영 현장이 엄청 난리잖아요. 정말 전쟁터 같잖아요. 네. 거기 막 감독님 계시고 배우들 계시고 막 스태프들 뛰어다니고 거기에 이제 엑스트라 조연 배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픽사에서 맡은 업무는 애니메이터였고 네. 애니메이터는 사실 배우예요. 배우. 그 영화로 치면은 이제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몬스터 대학교니 뭐 인사이드 아웃이니 거기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들을 움직임을 부여하고 그 친구들이 그 캐릭터일 수 있게 생명을 넣는 그런 작업인데 정말 애니메이션 공정이 세분화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제가 했던 역할은 연기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연기자로서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주연급 배우를 시켜줄 리가 없잖아요. 네. 그 안에도 이미 너무너무 그 전설적인 애니메이터들도 있고 네.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보조 애니메이터로 들어가니까 배경에 보이는 캐릭터 애니메이팅하고 이런 역할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맨 처음에 했던 작업이 뭐였는지 생각나세요? 그거는 이제 대단히 기술적인 건데 네. 제가 카르스 2라는 작업을 했는데 네. 뭐 이제 자동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캐릭터를 움직이니까 바퀴 만지고 있는 거예요. 바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객들 입장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근데 그 안에도 사실은 엄청난 피직스가 있고 물리 법칙이 있고 요거를 잘 해내면은 이 큰 걸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사실 정말 사다리처럼 하나하나 증명해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도 캐릭터를 맡게 되고 배경 캐릭터 맡고 관객들은 보지도 않는 그러니까 배경에서 잃고 있는 애를 잘 해내면 얘 좀 잘하네. 너 한번 이거 한번 해줘봐. 그런 식으로 점점 중요한 캐릭터를 맡게 되는 그런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하셨던 캐릭터는 자동차 바퀴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 바퀴에서 시작을 했네요. 네. 그러면 진짜 애니메이터가 많겠어요. 그 자동차 그렇죠. 바퀴 맡은 그럼요. 애니메이터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몇 명이나 되나요? 한 120명?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근데 그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한 작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픽사에서는 1년에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팀이 한 두세 팀으로 나뉘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한 60명 정도가 이제 정말 한 100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에 투입이 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잘하는 자기의 장기 혹은 그 어떤 이제 경험치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픽사에서 그러면 에리고 감독님이 나는 장기가 이거였어 뭐 이런 게 뭐였나요? 그게 이제 어디서 터져 나오냐면 한 3년 차에 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픽사 내에서도 저한테 걸었던 기대는 이 친구는 자기의 작품 세계도 뚜렷하게 있고 애니메이션도 자기가 엄청 막 기하학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워낙에 초짜니까 이제 보통 기술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를 이제 소화하기 급했는데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차니까 제 장기가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조금 좀 뭐랄까 미친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움직임도 전형적이지 않고, 막 그리고 훨씬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전형성에서 탈피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에서 제 장기가 나오는 거를 감독 입장에서도 보기 시작하니까 그런 캐릭터로 주게 된 거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문어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파이닝 돌이라는 니모 후속작인데 문어라는 동물을 연상해 보면 정말 전형적이지 않잖아요. 움직임이 막 그렇죠. 이런 구멍에서 들어갔다가 촉수들 따로 움직이고 막 활짝 펴졌다가 막 완전 색깔도 변하고 그러니까 거의 캐릭터 자체가 사람은 그냥 사람이지만 문어는 이게 어디 틀에 갖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리드하는 거에서 제 장기가 완전히 정반 합의됐던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럼 문어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어요 그때? 문어를 손으로 엄청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문어가 갖고 있는 디자인이 문어가 사실 이제 영화 내에서도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두 발로 뛰기도 하고 매달렸다가 뭐 완전 물처럼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런 정말 다양한 연출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제 작품에서 표현했던 연출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보여줬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결과물들인 거죠. 네, 네. 문어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나요? 많이 했어요. 네, 실제 문어를 수족관 가서 문어 만져보고 아. 진짜 문어 전문가가 와서 문어는 이럴 때 행복할 때 이렇게 해. 아. 사실 문어가 굉장히 똑똑한 생명체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때 무슨 다큐멘터리도 있었잖아요. 네, 정말 네, 똑똑하대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거 이후로 문어를 잘 못 먹었다. 네. 근데 나약한 인간인지라 또 이제는 맛있게 잘 먹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문어에 완전 그죠. 체화돼서 예, 연출을 했었죠. 예. 그럼 그게 픽사에서 이렇게 뭔가 전성기를 딱 맞이한 그런 캐릭터. 사실 그래요. 예. 바퀴에서 네, 문어까지. 문어. 문어까지. 딱 차이가 나네요. 명확하게 바퀴는 네. 바퀴인데 문어는 정말 그쵸. 틀에 너무나 얽매일 수 없는, 다채로운 예, 맞아요. 움직임도 보여줘야 되고. 네. 예. 근데 픽사에서 그런 작품에 참여하시면서도 또 개인 작품도 계속 하셨나 봐요. 저는 그랬어요. 그게 픽사에서는 일단 정말 커다란 팀에 거대한 작품의 이제 일원으로서 이거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뭐 제작비만 2천억인데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작품에 이제 다 함께 한 지점을 향해서 오랜 시간 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이제 그렇게 했었지만은 하나 충족되지 못했던 게 제 작품 개인적인 어떤 보이스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처음부터 계속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소하게 풀었어요. 어쩔 때는 1분짜리 단편을 만들기도 네. 하고 그래서 스스로 느낀 게 1년에 한 편씩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들어보자 네. 라는 마음으로 틈틈이 만들었어요. 그냥 주말이나 그냥 네. 밤에 그렇게 해서 요걸 놓지 않았던 게 사실 이제 픽사 후에 이제 제가 노선을 가는 거에 자연스러운 문구를 튀어주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네, 이정희 기자가 댐키퍼. 댐키퍼라는 네, 그렇죠. 이 네. 책을 맞아요. 가져왔는데 아 그러게요. 여기 네. 그때 전시하실 때 네네네. 초대해 주셔서 갔었는데 네. 그러니까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그런 그 그림들도 이렇게 전시돼 있고 이게 책도 같이 팔고 하니까 네네. 이게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대로 우리가 즐기지만 또 다른 식으로도 이게 또 접할 수 있으니까 또 되게 다른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맞아요. 댐키퍼가 네. 아직은 픽사에 재직하고 계실 때 그때 동료들하고 같이 만든 애니메이션이었던 거죠. 네네. 네, 네. 그때 이제 픽사에 그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약간 작품을 좀, 하고 네, 싶어. 그런 네, 긍지가 네. 있고 조금 네. 또 픽사도 좋지만 여기서 하지 않을 법한 또 도전도 해보고 싶어하는 네. 그런 이제 영혼을 가진 네. 사람이 몇 명 서로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아, 네. 그 친구들끼리 이제 그 안에 일본계 미국인 이제 다이스 스미라던가 로버트 콘도라던가 지금도 저랑 절친처럼 함께 활동하고 네. 뭐 작업을 안 하더라도 늘 소통하는 이제 그런 동료가 된 친구들인데 네. 그런 분들과 의기투합해서 만들게 된 게 이제 댐키퍼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게 댐키퍼가 무슨 아버지와 음. 아들 뭐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네. 나오고 네, 그런 네, 네. 애니메이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스토리는 그러면 누가 구성을 스토리는 원천적인 스토리는 아까 말씀드린 다이스 츠츠미라는 네. 그분이 이제 큰 그림은 짜시고 네. 저는 이제 그분이 먼저 제안을 준 거예요. 네. 이런 거를 대충 갖고 있는데 네. 함께 만들자 아. 그렇게 하다가 오케이 이거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나도 동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구체화는 함께 시켰죠. 저 원천적인 거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도 있고 이제 다이스 그분도 갖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정말 핵심적인 게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네 거 내 거 없이 이건 참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야. 네, 네. 이 안에는 제 일부도 반영이 돼 있고 아. 다이스의 일부도 있고 정말 네. 이걸 함께 만든 핵심 아티스트들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스며든 굉장히 개인적인 작품이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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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그림이 너무 예뻐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같이 보시나요? 네. 네. 댐키퍼 준비됩니다. 저희 지금 예고편이 예고편이, 있는데 네. 네. 잠깐 보고 네. 얘기하겠습니다. Few had ever been on the other side of the dam and seen the cloud. A blanket of filth,
It suffocated everything. Every 8 hours, the dam required a wind-up. Forgetting this chore would be deadly. I was the dam keeper. 네, 댐키퍼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요. 그림이 정말 너무 뭔가 따뜻한 이 감성을 네. 자극하는. 네, 네, 네. 이게 상도 많이 받고 아카데미상에 맞아요. 2015년에 맞아요. 네,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에 노미네이트 네. 됐었고, 네. 이때 제가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2번을 가보게 됐는데 네. 이때 처음 가본 거였는데 네.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네. 특히 영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그게 보셨다시피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페인팅을 해서 네. 만든 거거든요. 네. 유화풍이 그대로 색채가 살아나게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만든 작품입니다. 네. 저는 사실 보면서 조금 놀랐던 거는 네. 보통 우리가 디즈니나 픽사 영화 생각하면 되게 밝기만 한 게 되게 네, 많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아주 밝은 톤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끝에는 따뜻하게 잘 끝나지만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 안에 약간 어두운 맞아요. 이 얘기를 오히려 애니메이션이란 친근한 틀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셨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맞아요. 사실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픽사 어떤 일부로서 하는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표현을 좀 하고 네. 싶었고 일단 이게 저희 내면에 이 먹구름이라는 게 두 가지 상징성이 다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둠도 있지만 내면에 있는 어둠을 그대로 이제 시각화한 요소이기도 해서 네. 결국 결국 아이가 아기 돼지 캐릭터인데 네. 그 아이가 아빠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기본 설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포와 그리움과 쓸쓸함이 극에 달했을 때 결국 먹구름이라는 네. 것으로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고 잠식당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런 걸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동료분들하고 같이 이게 통코 하우스 지금 네. 이렇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같이 차렸던 회사 이름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설립자는 아니고 네.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아까 문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친구들은 댐키퍼가 좋은 이제 성과를 이제 외부적인 인정을 네. 받고 나서 네. 지금 우리가 픽사를 나가서 이 여정을 계속 가보자. 톰하우스 이 댐키퍼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각자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스튜디오를 설립할 거다. 네. 근데 제가 그때 공교롭게 문어 네. 리드 애니메이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내가 마무리 짓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1년 정도 먼저 나갔어요, 이 두 분은. 그래서 네. 두 분이 가서 설립자는 이 둘이 돼서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계시고 네. 저는 요거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이 두 분이 파운더, 저는 그 회사의 그 스튜디오에 제 1회 감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4년 정도 그 안에서 있었던 것 같네요. 톰하우스라는 곳에서. 그럼 픽사를 그만두신 게 16년이에요. 벌써 그것도 오래전 일인데 픽사 몇 년 계셨던 거예요? 거의 7년 정도 있었죠. 네, 그것도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네, 네. 그럼 거의 문어가 전성기자 마지막 작품인가요? 거의 그렇죠. 제가 완전 마지막으로 한 거는 코코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코코에 막 그 이제 그게 해골 같은 네, 애니메이션인데 네.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많이 봐주고 그거를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방향 설정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돼서 마지막으로 손을 댄 거는 이제 코코라는 작품이었고. 네. 그것도 너무 좀 재밌게 좋은 봤는데. 작품이죠. 그럼요. 네. 그랬구나. 그러면 그래서 통코 하우스로 이제 네네. 가셔서 이 댐키퍼가 처음에 단편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또 TV 시리즈로도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타이밍이 절묘했던 게 네. 이제 톰크하우스로 이제 갈 준비 시간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지금 다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시리즈로 확장을 시키는 건데 이거를 에릭 네가 그냥 스토리 처음부터 다시 쓰고 재해석을 해봐라 하면서 네. 만들어진 게 시리즈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상업 감독을 했던 게 그 작품인 거죠. 따지고 그 전까지는 네. 순수 영역의 감독은 쭉 했지만 네. 그거는 이제 아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개가 방영이 되진 안 됐나 않았어요. 봐요. 네. 프랑스랑 일본에서만 방영이 된 거예요. 훌루 네. 재팬, 훌루 프랑스 그리고 네. 프랑스에서는 아예 영화 개봉까지 했어요. 영화관 개봉까지. 그리고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이 에리고 감독님 모시고 올 때 소속
소속된 한국에서 소속돼서 네네네. 활동하는 회사가 바나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의 준말인지 들었는데 Beast and Natives Alike. Natives Alike. 네. 예, 예. 근데 그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힙합 많이 하시는 분들 원래 많이 있는 주로 계시는 곳으로 저도 알고 분 거든요. 근데 네네. 어떻게 인연이 돼서 하게 되셨어요? 일단 바나라는 팀이 네. 예, 이게 뭐 소속사라면 소속사 그 레이블이라는 네. 레이블일 수도 있는데 사실 큰 개념으로 보면은 그냥 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 같이, 예, 네. 재미난 작업을 네. 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 건데 그 이제 대표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너무 맞는 거예요. 아. 바나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그분 네. 원래 SM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분인데 네. 그분은 SM에 계시고 한창 픽사에 있을 때 이제 둘이 이제 한국에서 그때부터 어느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됐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생각도 잘 맞고 저는 어쨌든 지금도 그렇지만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그래서 확장돼서 너무 많은 이제 미디엄과 네, 이야기를 네. 하고 싶은 어떤 비전이 있었고 네. 그 지금 이제 현 바나 대표님도 그 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음악 쪽이 출발점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이제 팀을 이제 만들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늘 생각을 주고 받다가 바나가 설립되기 초기부터 대표님이 저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아, 그랬군요. 이런 네, 아티스트들이 네. 들어올 건데 네. 이제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물론 지금은 뚜렷하게 그려지는 건 없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아이디어가 맞으니 네. 함께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케이 저는 뭐 두말할 거 없이 네. 그렇게 시작이 된 아, 거예요. 그렇게 네, 됐군요. 네. 바나의 그 왜 프로듀서 작곡하시는 250 씨가 네, 네, 네. 여기 출연하신 적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바나에 계신다 그래서 그러면 뭔가 거기 같이 활동하시는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협업을 하셨나 좀 궁금했어요. 근데 네, 하신 네. 것 같던데요? 했죠. 네, 네. 네. 그래서 250 형님이랑은 이제 더 얘기를 다루겠지만 네. 지금 전시 준비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거는 좀 이따 더 네. 집중해. 아니 지금 얘기 드려도 되겠지만 네, 네. 일단 250 형님이랑 사실 초창기부터 제일 인간적으로 제일 친했었어요. 그러기도 했고 네. 너무 아티스트적으로도 결도 이제 많이 250 이제 형님도 저는 그냥 502 형, 502 형 부르는데 되게 최근에 되게 대중적으로 확 이제 집중을 완전히, 했지만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그냥 저희는 저희 작업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늘 생각 주고 받고 그리고 지금 그 XXX라는 그룹에 있는 프랭크라는 친구 그 친구랑도 한 2개를 같이 했어요. 단편 작품 중에 2개를 곡을 그 친구가 다 썼고 그래서 그 이제 내부적으로도 협업을 많이 했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저는 외부적인 활동도 계속 병행을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한 하면서, 서포트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바나에 들어왔다고 이 안에서만 해야 돼 이건 그건 전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소통을 많이 해왔죠. 이런 감독님 작품 저는 보다 보면 음악이 진짜 좋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도 되게 고심하면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주 그 어릴 때 하셨다는 그런 뭐 심포니라던가 뭐 블루 그 전시회에 네네네. 보여주는 영상의 음악도 너무 좋더라고요 보는데 네네네. 그리고 더백도 그렇고 그래서 네. 아까 음악도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시나요? 어떤지 좀 궁금했어요. 네, 완전 그렇게 해요. 네, 정말 완전 영상 그렇게 너무 왜냐면 저는 거의 영상 언어에 음향과 영상 거의 50-50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향적인 게 음악 포함, 영상 작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제 요소 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작품을 디자인할 때 초기부터 꽤 뚜렷하게 음악적인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더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낯뜨르고 말해서 작곡까지 해버렸어요. 진짜요? 네, 멜로디를 근데 이거를 작곡이라는 게 뭐 이걸 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멜로디. 허밍으로 제가 막 노래를 불러서 녹음을 하고 그거를 제 동생이 약간 띵땅 그때 어렸으니까 제 동생이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이걸 좀 피아노화 해봐 그걸 하고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피아노 작곡하시는 분이랑 같이 디벨롭을 했었던 만큼 이건 너무 옛날 얘기지만 그 정도로 저는 음악에 대한 레퍼런스도 되게 뚜렷하고 이런 풍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쪽으로 되게 세심하게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작품 만들 때 음악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요. 예. 음악을 여러 다양한 종류를 다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거기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클래식도 편식하지 않은 것 보니까 같고. 나오고 네. 심포니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또 바나랑 또 잘 맞는 그러니까요. 데가 있네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네. 음악적인 면에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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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전에 이제 250 형님, 502 형님이랑 250 뭐 님. 준비하는 게 네.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게 오페라 그렇죠. 네, 전시인 네, 거죠. 네, 예. 오페라 작품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오페라는 그러니까 톰 코하우스가 아니고 이제 개인 에리고 감독으로서 만드신 작품인 거죠. 오페라가 바나 작품이죠. 아, 그러니까 네, 바나에서 이제 네, 시작하고서 맞습니다. 만든. 네. 예. 그래서 제가 톰 크하우스에 한 4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거기서도 또 이제 그 더 자유를 열망하더라고요. 저는 결국에는 진짜 거기서도, 나는 네. 이 그 훨씬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네. 근데 영역도 그렇고 전 그 후에 네. VR 작품도 하게 되고 나무라는 작품도 이제 네. VR 작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페라도 그렇고 오페라는 처음부터 전시, 그러니까 영화관이라는 곳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시와 공간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구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열려 있다 보니까 이제 톰 크하우스는 그래도 이제 애니메이션 언어 쪽으로 계속 네. 하시는 쪽이었고 그래서 이쯤 돼서는 약간 병행하듯 하면서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의 네. 결정판이 오페라란 작품이죠. 아, 그런 거에 대한 네. 제 마음이 담긴. 네. 이게 2021년에 그 아카데미 아카데미에서.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에 또 최종까지. 다시 이제 네, 후보로 맞아요. 오르셨는데 그때 제가 그냥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고 네네. 오페라라고 하니까 이거 무슨 음악 관련된 뮤지컬인가? 애니메이션인가? 네, 이렇게 네네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이 오페라라는 작품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오페라가 마음속으로 구상을 한 거는 꽤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작품을 만들 때 네. 원동력이나 동기가 진짜 그냥 제가 살아가면서 보이고 듣는 것들이거든요. 뭐 많은 예술가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근데 그게 커다란 어떤 이제 세계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걸 수도 있고 네. 뭐 정말 인류애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사사로운 저의 그냥 아주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제가 그걸 처음 영감을 얻은 거는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 미국에서는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던 해였고 네.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탄핵되던 해였어요. 아, 이런 영역을 떠나서 뭘 느꼈냐면은 제가 그래도 한국과 미국을 제 두 홈이라고 생각하는 두 국가 네. 양극화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갈등이 터져 나오고 여기에 저기 돼서 막 사방에서 막 그런 이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오는데 거기에 너무 큰 무기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이 상황을 좀 기록을 하고 조금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큰 동기가 빡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오페라라는 작품을 결국 우리 인류의 문명의 어떤 역사와 사회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관점을 다루는 그런 작품인데 네. 그런 어떤 커다란 세계관이 그때 디자인이 된 거죠. 예. 오페라라는 제목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페라의 어원 자체가 그 안에 사회와 구조와 노동이라는 거가 있어요 이미 어원에. 그리고 오페라가 갖고 있는 그런 장엄한 스케일이 있잖아요. 네, 네. 오페라 하면은 그리고 음악적인 그렇죠. 요소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저만의 어떤 한편의 오페라를 딱 보여준다. 그리고 또 너무 노골적으로 그 작품에서 보자마자 이거야라고 연상시키고 싶지도 않았던 것들이 있고 네. 보고 나면 근데 납득이 되는 이게 한편의 오페라구나. 예. 네, 네. 예. 그 영상이 조금 준비된 게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보시죠.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예. 아, 일단 지금 보는 거는 네. 그 교육 쪽이에요. 다 이렇게 아, 위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다 다양한 얼굴색을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이 얼굴을 하얗게 칠해요. 그래서 사상 교육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얗게 얼굴이 칠해진 애들이 사다리 타고 내려가면은 다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공부를 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 디그리를 받아 사회 구성원이 되는. 요거는 이제 저 가운데 왕한테
이제 음식을 서브하는데 네. 왕이 가끔씩 똥을 싸요. 근데 그 똥도 자기가 먹는 음식의 일부가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보시는 거는 거대한 이제 오페라라는 작품의 조각조각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하나로 엄청나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커다란 시계 태엽바퀴처럼 돌아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어떤 팩토리 공장의 네. 이제 곳을 돋보기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이제 그런 개념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무한 순환되면서 네. 이제 모든 그 한 개인의 어떤 역할이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네. 여기에선 선인 게 여기선 악이고 그런 모든 부조리와 딜레마가 다 한 작품 안에 녹아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그 단두대에서 목이 절단되는 건데 네. 다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지금 다 끌려 올라가는 애들이 다 네. 얼굴이 좀 색깔이 있는 아, 애들이 그러네요. 목이 잘려요. 예. 네. 근데 여기서 또 꼬는 게 그럼 머리가 다양한 색의 사람들은 착한 애들이냐 그렇지도 않은 게 큰 네. 작품 보시면 쟤네들이 가끔씩 또- 도망쳐요. 아. 그러면서 오히려 까만색 복면을 쓰고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똑같은 거를 또 우리한테 가해요. 막 그런 아, 네. 서로 돌고 도는 어떤 시스템적인 거. 예. 네. 아. 이거는 이거는 제일 위층에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네. 실제 전시회를 확대한 건데 네. 제일 위에서 둘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중간에 엄청 꼬여 있는 실선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파란색 하트를 보내는데 네, 네. 돌면서 회색 하트가 돼서 가는 거야. 어. 얘는 빨간색 하트를 줘도 다 회색 하트가 오고. 아. 그러니까 우리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힘들다. 아. 나는 빨간색을 던지지만 회색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무수히 많이 공간과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를 관찰하고 바라보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게 오페라인 작품인 거예요. 예. 사회에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슈들을 예, 하나하나씩 종교적인 거, 예, 정말 뭐 모든 게 다 있어요. 예. 네. 네. 교육적인 거, 그래서 거기에 비판적인 시점도 있고. 네. 그럼 진짜 처음에 그 극장에서 상영하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거는 무슨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떤 한 선에서 이렇게 쭉 가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아니죠. 예, 예. 그 형식 자체도 역사와 사회에서 그대로 그 영감을 받은 게 역사라는 건 끊임없이 순환하잖아요. 네. 처음과 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작품이 밤과 낮 사이클로 끊임없이 밤이 됐다 낮이 됐다 하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서사가 있는데 네. 그 어떤 문명의 어떤 순환과 쳇바퀴 네. 그런 것도 이 작품 형식 자체가 그래서 순환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선 결혼식장이 있지만 대치된 곳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네, 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데 어느 순간에 누구는 울고 있고 막 그런 것들도 함께 보여줘요. 네. 근데 네. 울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웃는 것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네. 어떤 세상 만사가 이제 그대로 작품에 반영이 된 거죠. 예. 근데 잠깐 궁금해지는 게 그럼 아카데미상에 이제 출품이 된 거잖아요. 그럼 네네네. 그 심사위원들은 뭘 보고 심사를 했을까? 갑자기 그게 궁금한 게 이거는 그런 형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예. 근데 그렇게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신 것도 사실 네. 티저고 네. 이제 영화제 버전을 따로 만든 게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유 안 한 건 정말 전시와 이런 걸 위해서 네. 제대로 보여주려고 근데 딱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만 이제 보여진 영화관 버전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보시고 근데 그 안에는 훨씬 이거보다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이제 좋게 봐주시는 거죠. 그랬군요. 예. 영화제 버전은 한국에서 상영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그것도 그쵸. 그냥 상영관을 통해서만 됐고 네. 이거를 어디 공식석상에 짠 한 적은 아직 없고요. 온라인에서도 저희들은 늘 숨겼죠. 그쵸. 네, 이거는 제가- 그대로 하면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네. 뭐 없나 이러고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게 저희들이. 네. 그 영화제에서 한번 보여지지 않았어요? 전주 그러니까 영화제인가 어디서 영화제에서. 영화제에서 네, 사실 네. 많이 네. 보여줬는데 네. 이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시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힘들었죠. 네.
저는 저 작품을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보통 저희가 애니메이션 생각하면 아까 문어처럼 네네네네. 굉장히 작게 이게 작은 움직임에 이렇게 미시적인 거에 관심을 네네네. 많이 갖고 이게 작은 거에도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거대 담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흔히 네. 저희가 생각하는 애니메이션에서 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렇죠. 화두는 아닌데 네. 그걸 다뤄주시니까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툴 자체는 또 우리가 친근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었으면 저런 얘기 안 보고 싶어 할 것도 저거는 또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술 전공 하시면서 생각하셨던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거 현대 미술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예, 애니메이션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극장에서 상영하는 그런 네네.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예. 맞아요. 예. 저는 사실 그 영역의 벽이 보이지 않거든요. 네. 영화든 이제 현대 예술계든 컨템포러리 아트씬이든 근데 어쩔 수 없이 세상은 좀 룰이 이게 업계가 그렇죠. 나뉘어 있긴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예. 좀 멀리 보는 비전과 바람이 있다면 그걸 초월하는 작품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네. 계속 전방위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네. 사실 뭐 지금 장르의 벽이 무너지고 있긴 하죠. 있죠. 예, 네, 예. 그럼요. 네. 사실 갤러리에 가서도 영상 작품을 보면서 그렇죠. 뭐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네, 있고, 네, 맞아요. 네, 네. 또 영화 하시는 분이 또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실 수도 있고, 네, 네, 네. 예. 그래서 많이 넘나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그게 또 이 툴이 애니메이션이라서 좀 네. 더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가 이게. 봐요. 네, 네. 네. 또 저희가 저걸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그러게요. 사실 그것 네. 때문에 지금 요즘 바쁘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저 기준에서 볼 때는 이제 바나 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래 네. 걸렸다 싶긴 한 게 네. 오페라를 제작 당시부터 사실은 전시를 목표로 했었었는데 아,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완전히 셧다운이 돼버리고 이제 영화제라는 루트를 통해서만 이거를 풀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전화위복이 됐던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까지 가게 된 것 같고 예. 아,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전시만 풀었다면 또 이거는 아니었을 텐데 네. 근데 아예 영화로 승부를 봤더니도 그 안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훨씬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장시킨 전시로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림을 네. 그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아. 예, 그래서 아카데미까지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걸 어떻게 전시화할까를 고민을 치열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네, 네. 단순히 제가 오페라 전시를 기존 어떤 곳에 딱 걸었다면 훨씬 빠르게 대중분들에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네. 오페라란 작품 자체가 시대를 타는 작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제 이거는 계속 이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 저는 너무 서두르지 않았고 네.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바나 분들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뿐만 아니라 그 이거를 보완해주고 있는 신작들 네.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해서 아주 총체적인 경험을 담은 전시를 꾸며보자. 아. 해서 그거를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예. 그러니까 오페라 이후에도 몇 작품을 하셨는데 전에 네네네. 어디 갤러리에서 야외 전시를 네, 하신 네, 작품이 네,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오페라의 프리퀄이라고 네네. 예, 맞아요. 오리진이었나요? 오리진. 예, 예. 그럼 그런 작품들까지 다 맞습니다. 어. 오리진도 큰 오페라 유니버스에 있는 아, 그래요. 그런 작품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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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페라 오리진 두 작품이 이제 대중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개가 된 거고 네. 그 외에 한 5작품 정도 신작이 공개가 아,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 훨씬 전시라는 그 루트를 동선을 따라가면서 이제 오페라라는 어떤 작품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 오리진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네. 또 그걸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이 그 작품과 이런 세계관이 결국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구나를 이제 제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전시가 될 거예요. 그럼 네. 엄청나게 규모가 커야 될 것 같은데요? 작지는 않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신작들도 이런 일반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뭔가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은유적이기도 하고 네네. 그런 느낌의 작품들인 건가요? 저는 제일 기대를 하는 게 예. 그 이 전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예.
이게 참고로 제주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아, 네. 네. 제주도에 있는 이제 정말 신축 건물에서 이제 이 전시를 위해서. 전시를 위해서기도 하기도 하고 문화 복합 공간이 이제 탄생을 네. 하는데 네. 거기 개국 전시로서 이제 이 전시가 네. 될 거예요. 예. 근데 그 지하층을 완전히 오페라 전시관으로 꾸미게 되는데 네. 꾸미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 전시 컨셉 자체가 움직이는 그림 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애니메이션 네. 전시인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전시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영화와 전시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영화는 러닝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30분이면 30분, 5분이면 5분, 1시간이면 1시간. 처음과 끝 서사가 딱 있는 건데 그렇죠. 전시나 이런 그림 한 장은 그냥 1시간을 보고 있어도 되고 1분을 보고 있어도 되고 그런 자율권을 다 관객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딱 병합한 형식의 전시일 거예요. 네. 그래서 러닝 타임은 5분이에요. 네. 5분의 러닝 타임에 그 7, 8개 작품이 똑같이 돌아가요. 다 밤과 낮의 사이클로 네. 다 같이 낮이 됐다가 다 같이 밤이 되고 네. 다 같이 낮이 되고 다 같이 밤이 되고 오페라 오리진도 그렇고 신작들도 다 그런데 이 작품 세계관만의 시간성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작품들이 이 타임라인 안에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를 발견을 하실 수 네.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럼 5분 동안에 다른 작품들도 같이 다 돌아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오페라 외에. 그렇다고 그럼 그걸 5분 하나하나 네. 다 보려면은 7개라 그러면 최소 35분은 필요한. 그러게 되겠네요. 네. 근데 네. 저도 그 제가 생각하는 감상법이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오신 분들이 자유롭게 보시는 거니까 그렇죠. 뭐 다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 어떤 거는 조금 반복적인 훨씬 추상적인 작품도 있고 네. 어떤 거는 서사가 굉장히 확실한 작품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냥 쓱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오래 관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음악 작업을 250 형님께서 우리 모두의 형님이 되셨습니다. 네, 그게 참 너무너무 즐겁게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신작 몇 개를 이제 원래 250님께서 이제 디자인을 해주는 쪽으로 협업이 시작됐는데 네. 이게 작품이라는 게 어느 매체도 그럴 거예요. 영화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도 그런데 완성해가면서 되게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처음 시작은 네. 이랬지만 공간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공간이 훨씬 살아있는 공간이구나. 그러니까 서로 작품들이 훨씬 연결돼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공간이라는 거는 막 소리도 서로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건 아예 총체적인 네. 음악 감독의 역할이 필요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250님께서 된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 전시의 음향 감독이 250님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재밌게 작업을 하게 됐어요. 네,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 네, 4월 25일에 네. 이제 제주도 애월 쪽에 있는 네. 이제 요것도 그냥 얘기를 하면 House of Refugee. House of 이름도 Refugee라는 게 굉장히, 건물 네. 이름이에요. 그래요? House of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 피난민들의 네. 쉘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건물의 개국 탄생과 함께 네. 이 전시가 시작이 됩니다. 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네. 정신없이 준비를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에리고 감독님 오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휴보 로봇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관련이 깊죠. 네. 네. 그 작품 네, 중에 네. 휴보가 있어서 제가 이제 본 건데 네네네. 알고 보니까 휴보를 개발하신 네네네. 분이 아버님이시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아버님한테도 네네네. 자문을 예전에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제가 감독님 네네네. 만났을 때는 각각이 사실 알고 있었고 이렇게 연관성 몰랐었어요. 네네네.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정말 말면서 맞아요. 그러면 그런 영향은 혹시 안 받으셨어요? 과학자 아버지를 둔 아들인데 미술을 전공했고. 그래서 아까 움직이는 작품에 관심 보이신 게 혹시 아버지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잠깐 했는데 저는 일단 저희 아버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죠. 근데 그게 네.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가 열심히 활동하고 이런 걸 그러니까 창작의 영역이거든요. 그쯤 되면 이건 창작인 거. 저는 그래서 과학과 예술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실감을 하면서
그것을 아버지한테 제일 크게 배운 것 같아요. 아, 네. 결국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고 네. 답을 찾는 일인데 그냥 방향의 차이인 거지. 이제 아버지는 그걸 이제 과학적인 탐구를 하셨다면은 저는 네. 훨씬 다른 쪽으로 했던 거고 아버지가 이걸 만들어내시는 걸 옆에서 보면 엄청 너무 창의적인 거예요. 상상력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 이런 로봇이라는 네. 이족 보행에 그걸 탄생시킬 수 없을 정도로 네. 전방위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모르게 솔선수범 느낌으로 아. 배웠던 것도 있고 네. 또 가장 큰 건 아버지도 본인이 정말 우러나와서 좋아해서 미쳐서 한 경험을 본인이 하셨으니 네. 너무 감사한 건 저도 어릴 때부터 그림에 빠져서 살았던 거고 그래서 아버지도 그 본인이 당신께서 알고 있으니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약간 고리타분한 부모님이셨으면 네. 어떻게 그림에서 먹고 살래 이런 아, 얘기를 네. 1도 하지 않으셨고 네. 네. 그런 부분도 저한테는 큰 이제 지원 아닌 지원이었고 네. 이제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아버지랑 많은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영향을 알게 모르게 뭐 받으면서 저는 저 스스로의 공부를 했지만 그런 정서적인 이제 어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네. 네. 예. 그 휴보라는 애니메이션 그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맞아요. 제작하신 거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재밌어서 한번 잠깐 한번 네, 좋습니다. 네. 네, 휴버 애니메이션 봤는데요. 오랜만에 보신 거죠? 저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네. 근데 너무 네,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저는 귀여운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귀여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장해. 그러니까 이건 저 실제로 그래서 네. 심지어 오페라라는 작품도 보면 약간의 귀여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더 진중한 얘기를 오히려 귀여운 그릇에 담아서 했을 때 네.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지 않고 혹은 장벽이 낮아지면서 제 낮아지는, 이야기를 할 수 네. 있어서 네. 귀여움의 힘을 믿습니다. 저거 네네네. 보고 그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 이제 그 되게 멋있는 로봇 애니메이션을 기대하셨나 봐요. 그래서 짠하고 보여줬는데 계속 그냥 공한테 얻어 맞으니까 네. 왜 이렇게 얻어 터지니? 설마 웃으시고 막 조금 네. 흥분해서 내가 잘못 만들었나 싶었는데 네. 나중에 오히려 더 직접 여기저기 보여주시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걸 통해서 휴보라는 이미 휴보는 캐릭터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존재 자체로 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좀 확장된 것 같아서 예, 좀 재밌었어요 그때. 네. 그럼 저거 만드셨을 때 UCLA 재학 네. 중이셨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UCLA 공부할 때 학생 출신, 그러니까 학생 신분이었고 아버지께서도 지금은 이제 본인 회사를 설립하셨지만 그때만 해도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네. 재직 중이셨어갖고 네. 카이스트랑 UCLA랑 같이 협업하는 공동으로. 느낌으로 이제 네. 작업을 했죠. 예. 네. 저거 하고서는 픽사를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네. 예, 네.
맞아요. 픽사에서도 저 작품 좀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아요. 저기에서 나온 어떤 몸개그나 네. 이런 연출 방식이 픽사에서도 하는 거랑 닮아 있어서 그렇죠. 예, 오히려 저게 아닌 거는 굉장히 현학적인 작품이 많으니까 네. 이 친구가 조금 똘끼도 있고 굉장히 감독적인 역량을 있는데 픽사에서 적응을 할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해소해 준 게 이 후보 애니메이션이었을 거예요. 딱 보고 나니까 얘가 이것도 하지만 이것도 할 수 있겠구나. 한번 네. 인턴으로 일단 하이어를 해서 보자 했던 거를 네. 나중에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 얘기도 또 해주셨군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네요. 많은 거를 그러니까요. 네. 참 이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그때 이 모든 걸 다 의도하고 하진 않지만 그렇죠. 이런 작품들을 최선을 다하고 나면은 막 문을 좀 열어주는 계기가 되는 경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오페라 이후에 하셨던 작품들 중에 나무라는 작품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거는 또 오페라랑은 또 전혀 느낌이 결이 다르죠. 다른. 네. 네. 사실 저는 계속 다양한 방법을 차용하고 탐구하면서 작품을 해가는데 네. 이 나무란 작품은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개인적인 정서가 들어간 작품이에요. 나무는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VR이에요. VR 작품. 그래서 네. 이걸 쓰고 감상할 수도 있고 다 그 안에서 제작도 다 지금은 구 페이스북 현 메타랑 함께 작업한 거였거든요. 메타 갖고 있는 오큘러스라는 네. 곳에서 만든 퀴일이라는 VR 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걸로 전적으로 구현한 작품이라서 기술적으로 그때 조명이 많이 됐지만 네.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미 이게 거의 10여 년 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였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한 10여 년 정도쯤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첫 이별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살면서 그 후로도 많은 이별이 있었지만 가까운 사람이 떠나간다는 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처음 느꼈던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많은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끄적끄적하면서 나무의 어떤 기억을 거는 나무라는 게 참 우리의 인생이고 결국 또 이 나무를 타고 우리의 하나 세상의 우주의 별이 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동화적인 스케치를 스케치 형식으로 갖고 있었던 걸 그냥 안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지? 근데 내가 아직 이 얘기를 하기에는 잘 좀 어린 것 같아. 좀 더 세상을 배우고 했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쭉 안고 살다가 이제 곧 나무를 제작하는 게 한 2, 3년 정도 전에 만든 것 같은데 2년 정도 됐나? 예. 그때쯤에 뭔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좀 꺼집어 와서 아까 말씀드린 형식적인 부분 이제 VR 이거는 체험 형식의 이렇게 좀 제가 갖고 있던 아이디어랑 합쳐지면서 나온 작품이죠. 예. 그럼 저거는 VR 이걸 기기를 쓰고서 봐야지만 제대로 사실 즐길 그래요.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거는 제 자전적인 그 전시를 이제 작품에 되게 많은 오브제들과 요소들이 나오는데 제 어린 시절에 제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막 어린 시절 갖고 놀던 인형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이거 한번 보시고 하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한 몇 분을 우시다가 결국 추스릴 정도로 가장 감정적인 작품이죠. 예. 그래서 오페라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이성적인 걸로 딱 정말 딱 냉철하게 탐구한 거라면 이거는 정말 내면으로 들어가는 어떤 성찰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나무도 볼 수 있나요? VR로는 안 되지만 어떤 느낌인지 잠깐. 네네. 네. 이걸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시겠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들으시고 조금 지나면 이제 유튜브로도 올라오니까 네네. 그때 보시고, 또 오디오는 들리니까. 네.
네, 나무 짧은 영상으로 봤는데 이것은 또 그림이 또 그 전에 봤던 작품들하고는 또 확 다르네요. 네. 네, 이거는 훨씬 협업체 이제 이 컸던 작품이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봐주는 아트 감독님도 따로 계셔서 아, 네. 그렇게 이제 연출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게 두 버전으로 감상이 가능한데 네. 영화 버전이 있고 네. VR 버전이 있어서 VR 버전은 한국에 계신 분들도 바로 체험할 수 있는데 네. 영화 버전은 지금 미국에만 있어요. 미국에 HBO Max라는 이제 스트리밍 네. 플랫폼에 나무는 들어가 있어서 아, 네. 근데 맥스가 아마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들어온다면 거기 나무는 언제든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무가 그 진짜 나무인 거죠. 나무가 트리. 진짜 나무인 거예요. 네, 참 흥미로운 게 저는 이거를 원래 트리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미국 제작사랑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바오밥 스튜디오와 네. 이제 현 페이스북 이제 구 페이스북 메타랑 네, 이제 네. 같이 이제 지금 협업해서 저랑 셋이 만든 건데 어느 순간에 완성될 때쯤 이거 그냥 이거 좀 코리안 한국- 월딩으로 나무라는 네. 뜻이 있던데 나무 어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뭐 나야 좋지. 훨씬 그 아티스트의 좀 개인적인 색채가 들어갔으면 아이덴티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친구들이 나무라는 제목을 하자고 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제작. 한국어 단어인 나무로. 네네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 할아버지가 되게 그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 같아요. 그 심포니 그 작품에도 끝에 할아버지한테 바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정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심포니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네요. 할아버지가 공교롭게 두 작품에 큰 영향을 주신 게 그거는 완성할 때쯤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딱 그냥 바친다고 한 거고 그 와중에 이 아이디어는 그때 조금 아예 모티브를 동시에 이제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그런 소재, 주제 뭐 그런 네네. 아이디어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서 네, 느끼는 맞습니다. 거, 얻는 경험 네네. 이게 다 이제 애니메이션에 쓰이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럼 지금도 혹시 나 요런 얘기 가지고 한번 작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세요? 많죠. 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실제 네. 제작 중인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품을 하는 입장으로서 하나 좋은 거는 계속 성장을 해 나가잖아요. 저도 이제 네. 나이를 먹고 관점도 변화하고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어떤 이야기와 마음들을 마치 일기 쓰듯이 기록하는 느낌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제 수준에서 제 눈높이에서 이제 느끼는 것들,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이제 많이 영향을 받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근데 마치 오페라가 그랬고 나무도 그랬듯이 그 두 가지 루트가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에서 파생된 작품들도 있고 네. 좀 거대한 거시적인 시점으로 정말 우리 인류를 바라보는 어떤 시점의 작품도 그건 그거대로도 확장이 되고 네. 또 그런 게 저 스스로도 흥미롭게 내가 이렇게 깊어지고 또 넓어지는구나. 예, 막 그런 거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 감독님을 롤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은 누가 이렇게 롤모델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단 한 명의 롤모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저 사람처럼 거의 벤치마킹을 하듯이 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글쎄요 갑자기 그냥 한 명이 떠오르진 않지만 어쨌든 자기 틀 안에 갇히지 않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냥 그 자기 비전을 전방위적으로 막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 네. 예, 그런 아티스트들 요즘에는 확실히 더 그런 이제 오히려 그게 더 비주류 아닌 주류가 되는 네. 시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예, 그런 것 같네요. 오히려 어렸을 때는 네. 쉽게 뭐 디즈니 뭐 미야자키 하야오나 팀버튼이나 네. 뭐 특정 뭐 그 이제
레드 터틀을 만든 마이클 두독 드위 감독님이나 이제 특정 인물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이런 거가 굉장히 컸고 지금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오히려 제가 길을 막 만들어가는 네. 단계이지 않나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네. 그러면 감독님을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후배들을 향해서는 조언을 만약에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아, 제일 어려운. 왜냐면은 너무 아시다시피 세상이 되게 빨리 변화하잖아요. 그쵸. 네. 또 지금 현재 공부하는 학생분들 혹은 네. 세상에 딱 발을 갓 내디딘 그분들이 겪는 시대상 사회상이 또 다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value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그냥 거기에 고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이해하고 폭넓게 헤아리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이제 성찰을 많이 하고 그것이 제 작품으로 계속 다양한 측면으로 반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계속 변화해야 하고 뭐 세상에 대한 뭐 성공에 대한 법칙도 다 무너지는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기술적인 공부나 이런 형식적인 공부는 늘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하지만 휩쓸리지 말고 그러니까 네. 진짜 자기의 보이스가 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뭐 요즘 뭐 늘 화두가 되는 AI 너무 그거는 당연히 인류 대 AI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제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현장에서는 AI 때문에 작업자들도 너무 많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당장 그걸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우리는 뭐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왔는데 그림이 네. AI가 더 잘 그려요. 막 그런 거.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만 그래서 너만의 이야기, 그러니까 너가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나머지는 다 따라오지 않을까? 예. 너만의 이야기, 너만의 목소리 그렇죠. 중요하다. 예.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외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린 저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뿜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일관적인 라인이 생기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때 휩쓸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저만의 이야기를 가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사실 진짜 네. 그거는 어떤 이제 이건 예술의 영역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잘 하시고 계시는 저도 너무 존경하는 수많은 어떤 뭐 사업이든 뭐든 어떤 거가 됐든 간에 네. 자기 철학이죠 뭐. 근데 자기 철학이 쌓이려면은 꾸준히 자기를 계속 성찰하는 자세를 습관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좀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관찰도 좀 진중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경험하더라도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거는 어떤 경험의 캡슐을 얻는 거야. 근데 경험의 캡슐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어서 얼마나 이걸 내 거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이별하는 경험을 했어. 나 이것 경험해본 사람이야 하고 그냥 똥똥대는 이별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별을 통해서 어떤 섬세한 감정을 배우고 어떤 내가 더 나아져야 되는 걸 관계에 대한 걸 배우고 막 그런 것처럼 어떤 많은 타임 캡슐들을 얻되 네. 그거를 그냥 이것만 이 총알을 많이 얻었어가 아니라 무슨 의미들을 갖고 있는가를 정말 내가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까지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세 같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은 나이를 그냥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데도 네. 되게 성숙한 친구도 있고 그런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예민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네. 공부하는 습관이 좋지 않나. 네. 예. 혹시 슬럼프에 빠진 적이 예. 저는 매 순간 슬럼프가 근데 저도 이게 늘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겉으로 보이는 거는 어떤 화려한 혹은 네. 되게 잘된 것들에 대한 그쵸. 그것만 예, 예. 텐트폴이 되기 때문에 성과만 보이기 때문에 예. 그냥 누가 보기에는 승승장구했나 누구는 힘듦이 없이 그냥 계속 문이 열렸네 하지만 사실 아니잖아요. 네. 일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 한 팀이 성장하는 거, 그거에 얼마나 많은 피 눈물
땀과 눈물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자기 의심과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정말 안 된 컨텐츠도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하려다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내 의심을 하게 될 때도 많고 지금도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나약해지기도 하고 막 방황도 하고 하는데 뭐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 스스로를 구원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남이 일으켜주지 못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옆에서 믿어주고 기다릴 뿐. 네. 사실 그건 정말 다 그렇잖아요. 다 누구나 자기의 어떤 구렁텅이에 빠지기 나름인데 우울한 감정에 빠지기도 하고 나약해지고 네. 다 의미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럴 때 이제 또 스스로를 믿고 일으켜야 되는 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나도 나 자신을 믿고 제일 힘든 건 네. 그때가 제일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힘든 게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될 때, 네.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나에 대한 제한 딱 둬버릴 때가 제일 힘들고, 네. 또 그걸 일으키는 힘도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약간 그런 마음으로 또 일으키는 것 같고, 네. 네. 예, 좀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순환 같아요. 예.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얘기거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아,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하나 궁금한 게,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디즈니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 일본 뭐 미야자키 지브리 쪽, 하야오, 쪽 예.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느끼기에도 그 양쪽이 이제 가장 컸던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다양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쪽 씬이 좀 바뀌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근데 네. 지금 사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지금 보도국에 계시니까 또 공감하시겠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의 그죠. 그런 플랫폼의 이제 시작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를 이제 출범이 되면서부터 정말 많은 작품과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럼으로써 창작자들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오히려 영화보다 시리즈의 시대라는 말도 있고 이제는 영화관보다는 이제 정말 집에서 좀 더 편안하게 네. 소비하는 콘텐츠들도 있고 오히려 영화도 아예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영화와 그렇지 않은 거는 더 편안하게 집에서 보는 게 더 양극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국 콘텐츠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사실 소위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먼 발치에서 느껴보면 한 5, 6년 안 됐거든요. 맞아요. 한국 콘텐츠가 세계화가 된 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는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가 두루두루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픽사면 픽사, 그쵸. 디즈니는 디즈니, 그러니까 네. 미야자키는 미야자키 이렇지 않았지. 이제는 정말 크고 작은 보이스들이 이제 두루두루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어쩌면 더 다양하게 건강할 수 있다고 보기는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뭐랄까 기득권이면 기득권이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 한 소시적에 우리가 최고였는데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좀 멀게 보면 이게 네. 건강한 걸 수도 있거든요. 이제 다 독점하고 다 하는 게 아닌.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창작들이 또 그 안에서 또 자기 보이스를 여기에 맞게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은 일본 애니메이션 그쪽도 너무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뭐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네. 네. 끝내기 네,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네네. 안내 말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 전문 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김수현 기자 커튼콜을 치면 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긴 시간 너무 즐거운 대화. 네, 너무 네,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잘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잘 재밌게 제 얘기를 많이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전시 개막하면 보러 가겠습니다. 보러 가고 싶어요. 네, 꼭 진짜. 많이들 네. 보러 와주세요. 열심히 준비했고 좀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리고 감독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